민동기 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민동기, 정상근 두 분과 만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해방 미디어 평론가. 이제는 그런 때가 됐어. 다음 주에는 혁명 미디어 평론가라고 하려고 합니다. 혁명 전에 거국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평론가들이여 다 모여라. 예. 자, 그리고 우리 패밀리. 생각 같아서는 7시간 행불근에 제가 사업자 아닙니까? 네. 건강보험증 드리고 싶어. 그래서 완벽한 소속감을 드리고 싶은. 그렇지. 우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식구 정상근입니다.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도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 오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면. 네, 여기저기 좀 걸쳐놔야. 투데디 쇼 다시 만들 수 있어. 예. 자, 한 주간 동안 이건 뭐. 지난주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안 납니다. 예.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박근혜 씨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총리도 세우고 뭐 비서실장도 세우고 2차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네. 또 지난 주말에는 우병우 그리고 뭐 문고리 권력 3인방 날리고 예. 최순실 구속시키고 이벤트가 많아.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큰 이벤트가. 우리 불쌍한 황교안 총리는 문자의 고를 당했다. 요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휴가를 간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딱 복귀를 하잖아요. 예. 정세 파악이 안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벤트로 국면을 한번 바꿔보려고 꽤나 애쓴 거 보니 정권의 위기 국면은 위기 국면인 모양입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 언제 하야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런 대화에는 건강보험증 끊어줄게. 우리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께서 네. 하야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퇴진, 사퇴 네. 이게 맞다 그러는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하야를 고집하고 싶은 게 예. 하야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입에 쩍쩍 붙어요. 쫙쫙 붙고. 그래서 실은 저는 어떤 그 언어의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내쫓은 4월 민주혁명의 그 어떤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하야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예, 하야. 7시간 하야근에 7시간 내에 하야하는. 예. 근데 뭐 쉽게 그만둘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이번 한 주 있지 않습니까? 쭉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시나리오를 짜긴 짰다. 그러니까 뭔가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딱딱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문고리 3인방하고
뭐 비선 실세는 곁에 없지만 누군가가 조언해주는 그룹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니 이게 단계적으로 뭐가 지금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대국민 또 담화를 했고 2차 사과를 했는데 그렇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개를 좀 절레절레 여전히 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거의 다 썼다고 보고요. 일단 대구 경북 쪽에서는 뭐 반향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근해, 불쌍한 근해 이런 정서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5%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구 경북이 10%예요. 아, 그렇죠. 13%인가? 맞아요. 하여간 그 정도인데 그 정도만 좀 반응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어제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국민들에 대한 담화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에 대한 이런 호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페북에 링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에 대해서 그 악한 세력들이 뭐 저를 뭐 좌지우지한다 이러면서 뭐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주겠다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물론 저한테 부디 족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그 친구가 이제 정함철이라고 예. 재건 서북청년단 대변인. 그래요? 이 친구가 저기 글을 남겼더라고. 예. 박사모 게시판에. 네네. 대통령님 모습 보고 눈물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런 거 보면서,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이요? 예. 뭔가 울컥울컥 하시는 장면이 보이는데, 눈물이 잘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 그래요. 네, 그렇게 봤고. 눈을 안 감으면 되는데. 눈을 한 1분 이상. 근데 그게 멀티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네. 그래요. 근데 어제 보면서 저도 이제 민동기 선배 말처럼 뭐 누군가가 이게 뭐 기획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잘 못할까라는 생각. 글쎄 말이야. 그런 기획들, 이벤트 자꾸 만들어냈지만 5%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용이 없는 거야. 네. 지금 이 국면은 무슨 어떤 작업을 걸고 기술을 건다고 이걸 엎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예. 그게 이제 또 질의응답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누군가 한 명은 진짜 누군가 한 명은 사고 치는 기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손을 딱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혹은 왜 질의응답 안 하십니까? 기자들 질문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기자는 할 줄 알았거든.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 네. 어제 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다음 그 연설인가요 그게? 하여튼 사과인가요? 하여튼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잠깐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 했던 멘트가 이거였대요. 뭐 여러분께도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만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전통이 있어요. 청와대 기자들 이렇게 대통령 눈치나 보고 할 말 못하는 거. 그게 아주 이력이 있어요. 그 역사가 있어. 실제로 과거에도 대통령 심기를 잘 헤아리고 잘 포착하고 그게 당연시됐어요. 심지어는 우리 MBN의 김은미 기자 가서 끌어안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김은미 기자는 참 죄송하지만 저희 한 20년은 우려먹을 것 같습니다. 네. 개명하세요. 개명. 김시호인가? 그걸로 바꿔. 본인은 대통령을 안 와봤다고 생각했겠지만 네. 대통령이 아닌 분을 안고 있었어. 대변인을 안고 있었어. 근데 진짜 저렇게 할 거면 청와대 출입기자단 없어도 돼요. 그렇지.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봤잖아요, 다들. 앉아가지고 노트북에서 치고 있잖아요. 그 워딩을. 근데 그거 다 대통령 원고가 있어. 그거 받을 거고 결국. 그거 미리 받았을 거고. 네. 그 Q&A를 안 할 거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 그쵸. 연설 바로 끝나고 나서 저희도 바로 받았어요. 네. 그럼 뭐하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Q&A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고 손을 들고 뭘 해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차라리 거기서 게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즐겁잖아. 인생은 즐거워야지. 예. 아니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뭐 리액션 같은 거라도. 그렇지. 그 저기 아침 프로 그 왜 네. 방청객들처럼. 네. 이러려고 대통령 했는지 하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우리 주부님들 모아가시고 알바예요, 알바. 방송국에서 알바하신다고 한 몇만 원 받고. 네. 그런 분들 모아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또 기왕이면 저기 어디야? 영남 지역에서 네. 나라 팔아먹어도 저기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그런 어머니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 눈물도 흘릴 거 아니야. 거기서 그 앞에서 우리 불쌍한 그 은혜 이러면서. 에?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너무 잠잠했고 이렇게 할 거면 진짜 같이 진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예. 예. 있으나 마나한 기자들. 예. 그래요. 아니 뭐 만약에 거기서 돌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 기자단으로부터 뭐 태클이 들어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태클 들어오겠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청와대 쪽하고 기자단 사이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또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건 말이 되느냐. 우리가 전면 보이콧하자.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기자들 질문을 안 받겠다 그러냐.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뭐 국가안보에 관련 사안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국가안보한테. 국가안보에 지금. 대통령이 유보 상태니까 국가안보. 개인 안보지 개인 안보. 아니 올 많이 나가는데.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빨리 패밀리에 한번 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좋은데 감옥 갈 수가 있어요. 그 위험 수당을 안 줘. 근데 그거는 그게 좀 사식은 넣어주겠지.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기에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예, 그래요. 정말 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그렇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오후에 있을 이런 또 대규모 촛불 집회. 얼마나 많은 시민이 모일지. 경찰에서는 지금 짐작을 못 하던데요. 굉장히 그렇지. 많은 시민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시민 숫자도 숫자지만은 그 지난주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민들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전의 태세, 역사의 바람을 안고 오신 분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그 기운에 압도당한 것 같아요. 종로 경찰서장이 뭐 민주 시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했다잖아요. 네, 여러분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네, 오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온다. 전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도권을 시민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니셔티브를. 네. 10만이 오고 50만이 오고 100만이 와봐. 그럼 100이 든다고. 타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게 역사를 바꾸고 혁명을 이룰 수 있다. 우리 혁명 동지 정상근 동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미디어는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를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게 진짜 감옥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오늘 오후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라면 바로 11월 5일 그렇습니다. 예, 11월 5일 토요일 낮 2시에는 우리 백남기 농민 네. 그렇죠. 예, 연결식이 있고요. 그리고 4시에는 또 집회 있고 또 저녁에 촛불 집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시고 그래야 역사가 바뀌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좀 헬조선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진입문에 들어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김세희 군도 와야 되는데 우리 김세희 군도 지금 헬조선이야. 네.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으시는지 들을 얘기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네. 김세희가 우리 방송을 들었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강성원 기자가 그 기사를 썼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제보자가 우리가 소송 걸었던 그때 당시 어디였더라? 소훈영. 네, 소훈영 기자 맞을 거예요. 기자에게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 또 우리 또 애청자네. 그래. 우리 또 애청자는 또 특별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야. 신작에 얘기하지. 그러니까. 근데 김세희 기자가 치사한 게 그거를 들어가지고 제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하셨잖아요. 정정방송은 안 그거는 안 전해줘가지고. 어머나 소훈영 기자. 네, 재판에서 지게. 그래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소훈영 기자가 이제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왔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저희 그 변호인 있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 일단 정정보도 게재하고 이게 조정하는 식으로 판결을 내긴 했지만 저희 변호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소훈영 기자가 민사잖아요. 네. 근데도 재판에 종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민사에는 잘 안 나가거든요. 우리도 안 나갔어. 예, 변호인이 대리하게 돼 있는데 소훈 기자는 자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괜히 고생을 우리 김세희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김세희가 이렇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확실히 팔로우업을 해주든지 우리도 안 와가지고 애청자는 특별 대접을 합니다. 우리 또 엄성섭 앵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또 누가 있었지? 많은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듣고 있을 거야. 예. 지난주 100만 찍었어. 야, 세상에 100만이면 이 조선일보 열독자를 능가할 그런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어지간한 지상파 라디오 시사 프로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요즘에 저 김용민 브리핑 그 팟캐스트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 그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알 수 있는 단면인데 물 들어오는데 노를 젓는다 하면 우리가 혁명의 바다, 이 혁명의 바다에 노를 젓고 있고 이 배에 정상근 기자가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란말을 해서 그냥 없이 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최순실 게이트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역시 언론계에도 이런 최순실과 그 관계인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언론계에. 네. 언론계 인사.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지금 누가 대체 최순실 인사냐 그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사실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가질 법도 한 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보더라도 손을 안 댄 데가 지금 없잖아요. 글쎄 네. 말이야. 뭐 군 인사까지 개입하고 되게 그러니까. 부지런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언론계라고 예외일까? 이런 의심을 가질 법하긴 하죠. 네. 누가 꼽히고 있어요? 일단 이게 찌라시 형태로 돌았어요. SNS에서. 찌라시 형태로 돌았는데 누구냐면은 조준희 YTN 사장. 왜냐면 이분이 임명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언론계 출신이 아니죠. 언론계가 아니에요. 기업은행장 출신이에요. 금융맨이 왜 언론계 사장으로 왔지? 라는 그때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낙하산이다 얘기는 했었는데 뭐 이렇다 할 뭐 정황은 없는 상태였는데 SNS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이 YTN 인사에 개입했다. 그 조준희 사장을 앉혔다. 뭐 그런 소문이 이제 돌았던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전국 언론도 좀 YTN 지부도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금 뭐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막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찌라시의 내용이 그러니까 YTN 프로그램 중에 강소 기업은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주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가 있거든요. 그 외주 제작사가 차은택을 통해서 조준희를 앉혔다. 라는 게 찌라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YTN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사실은 아니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뭐 이런 찌라시 유포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YTN 조준희 사장뿐만 아니라 이런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나온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지난달 31일에 조선일보가 최순실 씨 자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오녀잖아요. 그다음에 4녀가 최순득 씨인데 최순득. 장시호의 엄마. 그렇죠. 이 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난달 31일에. 근데 이 친구 A 씨라고 하면은 이 A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순득이가 전화를 받더니 뭐 어디 방송국 국장 갈아치워야 돼. 그리고 PD는 어디 뒤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어딘가랑 통화를 길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뒤로 왔다. 근데 그 조선일보의 그 제목이 최순실의 행동대장이고 실제는 최순득이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어쨌거나 이 증거가 이제 언론계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이 아니죠? 아니죠. 지금은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건 아니고 종편에도 가끔 나오시고 종편에도 가끔 나오셨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던 얘기는 이제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얘기예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 안봉근. 이제 이 사람이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의 숱하게 전화해서 보도 방향과 기사 항의, 인사 개입 그리고 패널 첨삭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거를 흔적이 남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흔적이 덕지덕지 남겼다. 언론사 간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정현보다 더 무서운 인사였을 거다. 이정현은 도와달라고 했지 뭐. 그렇죠. 하필이면 보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문석 위원은 이거는 안종범이나 우병우에 가려있지만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게다가 또 공영, 민영 언론할 거 없이 뭐 언론을 통제한 주범이 안봉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봉근과 눈맞은 공영 언론의 보도국 간부들도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이 작년 1월에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낙하산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졌었어요. 한동안. 처음에 뭐였냐면은 일단 청와대 홍보수석이 안봉근이 온 다음에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때가 YTN 출신 윤두현이었는데 안봉근이 온 지 한 달 만에 교체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소문으로 돌았던 교체 사유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수석이 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때문에 사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뭐 이래 인사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안봉근이 뒤에서 사실상 이제 실권을 쥐고 흔들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봉근이 온 다음에 2015년 3월에 연합뉴스랑 YTN 사장 교체됐죠. 그리고 8월에 KBS 이사 그리고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11월에 KBS 사장, 그리고 12월에 EBS 사장이 교체가 됐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얘기가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뭐 연합뉴스도 그렇고 뭐 ITN 사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금융맨이 갑자기 딱 왔고 KBS, MBC 이제 공영방송 이사들은 그 최초의 그 3연속 연임한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또 어느 때보다 유독 그 극우 좀 그런 뭐랄까요? 이념적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 막 포진이 되고 있겠죠. 또 고영주 아저씨 같은 좀 그런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사선임이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었고 또 한때 돌았던 소문에는 청와대가 계속 이 언론계 조그만 자리까지 쥐고 놓질 않아가지고 새누리당 친박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소문들도 돌았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꿰보면은 안봉근으로 딱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양문석 위원은 이 안봉근이 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 아니면 인사 개입 아니면 보도 통제 이런 거에 주범일 가능성이 지목한 거죠. 가능성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조준희 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뭐 언론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언론계 출신이 다 좋습니까? 배석규 보세요. 아, 그럼요. 이 배석규가 사장일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도 뭐 사장이 되고 나서 노조와 먼저 대화하고 노조 출범식에도 왔었어. 네, 행사에도 참여했었어요. 조준희 사장이. 네. 그런데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완고하게 절대 뭐 이거는 뭐 불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디선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준희 사장이 처음 온 다음에 행보는 분명히 노조랑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 이 조준희 사장이 최순실 쪽의 인사다라는 얘기가 딱 도니까 뭐 미디어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 그래도 MB가 꽂은 사람보다는 최순실이 꽂은 사람이 낫다 뭐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뭔가 계속 어디선가 계속 어긋나는 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던 거죠. 그러면 조준희 사장도 어쩔 수 없는 뭔가 다른 힘이 있지 않았겠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돌았었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이 곳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약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랴?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감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였어 외칩시다. 자, 일단 그 앞으로 언론계 인사들 특히 최순실 인맥이 드러난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국정농단.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 권력의 비선 실세의 지지를 또 뒷받침을 받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거지. 만약 사실이라면 뭐 대통령한테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민간인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아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최순실을 찾아가가지고 예. 막 이렇게 나 언론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뭐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사에 그 간부직을 유지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최순실의 뭐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막 드러난 건 아니죠. 네, 막 드러난 건 아닌데 분명히 언론계에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워낙 전방위적으로 했으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사 인사, 뭐 이 사람 승진시키고 이 사람 배제시켜 이런 거에도 개입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조선일보 보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최순실, 최순득 씨와 친한 A 씨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디 방송국 국장을 갈아치워야 돼. 뭐 PD는 어디로 넣어야 돼. 이런 거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렇죠. 이 비선 실세들이 쥐고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언론은 특히나 이제 권력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기구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도 문제인데 이런 민간인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민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시행이 됐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기 김용민 PD 기억납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일부 방송사들이 진행자라든가 이런 기용 문제를 두고 한번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뭐 갑자기 바꾼다든가. 근데 전혀 의외의 인물이 갑자기 기용이 돼서 이거 뭐냐. 그때 뭐 KBS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이거 뭐지? 도대체 누구냐 뒤에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그때 방송사 출입하고 할 때니까 막 다 알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뭔가가 있긴 있는데 좀 모르겠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판국에서 보니까 지금 뭐 최순실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막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정상근 기자가 조선일보 기사도 소개를 해줬고 그런 기사들을 저도 보면서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나름 이해가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계속 취재하다가 계속 막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을 분명히 위에서 꽂았을 거란 얘기죠. 위에서 꽂거나 아니면 위에서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재가 지금 탁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혔고 그 윗선이라든가 라인을 저도 이제 방송사라든가 여의도를 오래 취재를 했지만 이 찌르면 대충은 나와요. 근데 그때는 막혔어 진짜. 완전히 막혔어. 누구도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쪽으로 이게 취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무섭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위에서 터무니없는 사람이 전혀 네트워킹이 없는 사람이 내리 꽂아졌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겠지. 그러니까 멀쩡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 갑자기 바꾸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막 시끄러웠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김효민 PD는 최순실 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게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네요. 예. 관계가 없는데 여전히 무장공비치. 아, 이렇게 되면은 그 새끼는 어떻게 된 걸까? 그 생각은 미리 안 해봤는데. 기습적이지. 털을 찔렀지.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잘 나가잖아. 잘 나갔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MB 때 잘 나갔구나. 그렇죠. MB 때 확실히 잘 나갔었죠. 그래. 지금은 좀 한풀 꺾였어.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새끼님도 그렇게 그쪽이랑 별로 가까이 하지 않은 걸로. 예. 아니 그 새끼가 또 워낙 그 방송을 못해요.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예. 평균은 좀 맞춰줘야지. 아하. 그렇지 않겠어? 그렇죠. 예. 저희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새끼가 누군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누구로 오인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아니 한때 저희가 이렇게 익명을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근거 없는 추정되는 그 인물을 게시판 실명에 막 언급을 하셔가지고 인권 탄압입니다. 저희가 그분 아니라고 딱 대놓고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하여간 그 새끼는 그 좀 흑살이 껍데기구만 이 정권에서 별볼 일 없어. 이런 세상도 오는 거군. 역사의 진보야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모 PD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PD가 뭐라 그러느냐. 지상파들 이른바 그 윗선들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요즘 이번 한 주 굉장히 묘했다고. 그거 아주 정말 굉장히 주목되는. 왜냐하면 그 최순실 보도에 대해서 솔직히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최순실의 이름조차도 블라인드 쳤어. 뉴스조차도 제대로 보도를 못했지만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추적 60분에서 최순실 이번 나갔고 그다음에 MBC는요 리얼스토리 눈이라고 그 탤런트 김재원 씨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김재원 씨하고 뭐 하는 게 있어요. 난 뭐 본 적이 없어. 약간의 교양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최순실을 다뤘어요. 옛날에 서프라이즈 같은 건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프라이즈에 나올 일만 한 거 아니야?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네 PD가 어떤 회의에 가서 그 회의에서 다양한 PD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 그래요. 분위기가 다뤄야 되는 분위기다. 이 지금 우리가 안 다루면은 나중에 정말 역풍 요거도 먹을 수 있다. 그렇지. 또 이럴 때는 또 중간으로 또 가줘야지. 가야 되거든. 너무 이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번 주 메인 뉴스라든가 이런 걸 쭉 보시면 양쪽으로는 압도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하여간 그러긴 MBC는 너무 그동안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도를 했습니다. MBC가 좀 더 이 중간으로 가려면은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일단 배현진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박근혜 하야 이렇게 바뀐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 죄를 어떻게 씻어? 그리고 촛불 집회 실황 생중계를 해야 돼. 지난주에 TV조선이 실황 생중계를 해주더만. 결국 했어요. 했어. 그런데 했는데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고요. 가끔 앵커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저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양 패널들이 TV조선 기자하고 또 한 명의 그 패널들이 저거는 저기 무슨 뭐 이렇게 불법 이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시 앵커를 견제하는. 전에도 불법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민중총궐기 때 TV조선 기자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 반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쫓아내기도 하니까 그때 예전에 민중총궐기 때 뭐 저희 후배 기자가 본 건데 어디 딴 데 못 찍고 그냥 지하철역 안에서 막 강목 같은 거 막 쌓여 있는 거 막 이렇게 찍고 그러고 막 가고 그랬다는데 완전히 변했네요 1년 사이에. 개쓰레기 짓을 했었구나 작년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KBS하고 MBC하고
요런 그 지금까지 이 최순실과 관련해서 시사 프로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실상 침묵했던 이런 방송사들 있지 않습니까? 좀 나갈 가능성도 있다. 뭐 요런 아이템과 관련해서 그 인물 현대사 다시 부활시켜서 문성근 나레이터 미디어 포커스 부활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 누구야 언론노조위원장 환균이 형 아직 MBC 소속 아니야. 그렇죠. 데리고 와서 MC하고 최순실도 얘기하고 최태민도 얘기하고 그렇죠.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네, 실제로 KBS 김인영 보도본부장이 사의 의사를 밝혔어요. 지난달 31일에 KBS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이거 봐라 왜 그때 최순실 보도 안 했냐 이렇게 막 책임을 추궁하니까 김인영 보도본부장이 일찍이 이 싹을 알아보지 못하고 네, 보도 책임자로서 낙종에 일조한 것 이런 비판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경과가 어떻든 어떤 이유를 대든 보도 책임자로서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조가 그러면 보도 참사 이런 사태 책임지고 사퇴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 김인영 본부장이 있다. 야, 이거는 상당하죠. 네. 변화인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사장들도 똥줄 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구성원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다만 MBC는 노조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내에서 피켓 시위를 하려다가 저지당했죠. 네, 그렇죠. 저지당했고 그때 조능희 본부장이 끌려가는 사진도 있었는데 MBC에 김일훈 기자협회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내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글을 올렸는데 되게 뭐 내용이 막 절절하고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MBC에 뭐 사각 끼어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욕을 보고 있듯 MBC도 사각 끼어서 욕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영의 나라가 됐구나. 그렇죠.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로 다 분석이 되고 굿 한 번 해야겠어. 그리고 또 그 서슬퍼런 긴장 겸 보도본부장한테 MBC 뉴스를 이용해 살을 취하려는 자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김장겸을 지목해서. 실명 언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MBC 기자협회장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이거는 100% 고소로 가야지 이거는 고소로. 네, 뭔가 목을 걸고 이제 해야 되는.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MBC 경영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는 길은 아까 지금 이게 농반 진반으로 했지만 저는 진짜로 김용인 PD가 얘기한 것처럼.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데리고 와서 이제는 말합시다 제작하게 하고 그렇죠. 뉴스타파 최승호 PD 데리고 와서 PD 수첩 다시 하라 그러고 또 이진숙 대전 MBC 사장은 시리아에 가서 취재하고 시리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거기 너무 살벌해. 아니 거기 갈 사람은 우리 이진숙 기자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지금 그나마 MBC를 살리는 길이라고 봐요. 본인들도 살고. 그래요. MBC에 얼마나 그 수많은 그 인재들이 다 그럼요. 지금 뭐 맞아요. 드라미아 뭐 이런 데 가고 말이죠. 용인 드라미아라고 해서 제가 용인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용인이면 한번 뭐 동네 아니겠나 싶었는데 야, 이게 용인 드라미아가 저희 충청북도 쪽에 있어. 용인이 굉장히 넓거든요. 서울보다 더 커. 용인이요? 용인이야, 용인. 그리고 저기 김미화 씨가 하는 그 홈이 있잖아요. 네네네. 홈이도 굉장히 먼 편이거든요. 거기가 안성 가까운 데 있어. 거기보다 더 내려가야 돼. 그렇게 커요, 용인이? 용인이 엄청나요. 그래요?
뭐 수지, 동백 네.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굉장히 서북 쪽에 있는 편이고 그 나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인데 완전 남쪽. 그러니까 거기서 용인이라고 해서 출퇴근도 못해. 거기로 가서 살아야 돼 거의. 그 수준이야. 그렇게 멀리 있는 곳에 인재들을 다 갖다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박성재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최순실 보도 특종을 하고 싶어도 아마 역량 있는 기자들이 지금 다 보도국을 떠나 있어가지고 못할 거다. 김세희가 해야 되는데 김세희가 되겠냐 이거야. 최순실 목소리를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맞아. 아이고. 최순실 단독 인터뷰였다고. 네. 전에 그 사람인데. 아이고. 예, 그래요. 김세희가 그거 좀 특종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 뭐 전화를 계속 꺼놓을 거 아니에요. 안 받으려다 보면은. 그럼 뭐 취재를 할 수가 있나 계속. 꺼놓는 전화기 한 대 두고 뭐 또 새로 통화할 전화기를 한 대 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계속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시죠. 웬만하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멍 때리고 있었어. 아이고, 하나 남은 게 김세희. 김세희는 예, 뭐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고. 더 얘기해 뭐해? 뭐 시사인 얘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 지난 2014년에 시사인이 표지, 그러니까 이게 355호인데 표지에 한국사 교과서,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 논란 때가 한창일 그렇죠. 때였어요. 예. 거기에 이제 태극기랑 그 일본 전범기 있잖아요. 네, 우길기라고 하는 그거를 합성을 한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좀 상징적인 이제 사진을 표지로 썼던 건데, 근데 이거를 검찰이 국기를 모독했다면서 시사인 고재규 편집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1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정 사건을 접수받았대요. 이게 고소 고발이 아니라 진정이 들어온 거죠. 아, 고소 고발이 아니에요? 네. 진정 사건을 접수를 받았다면서 고재규 국장한테 2일날 검찰 출석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데 이 진정 사건 때문에 언론인을 출석을 요구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게다가 또 2년이나 지난 사건을 고소 고발도 아니고 진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 편집국까지 출석시켜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혹시 이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최순실 보도 그러니까 시사인이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강혁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인데 이강혁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뭐 최근에 시사인의 보도와 검찰의 출석 요구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뭐 국기 모독죄의 행위는 뭐 개체는 현실의 국기라 봐야 할 것이므로 뭐 표지 속에 있는 국기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시사인의 편집 행위가 뭐 모독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좀 판단을 내리면서도 어쨌거나 검찰이 또 이제 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죠. 그런 의심을 한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고재규 편집국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상태고요. 뭐 그 고재규 편집국장은 뭐 나를 소환하려면 뭐 체포영장 가져오든지 뭐 이렇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행태인데 그러다 거리에서 포획됩니다. 조심하세요. 예. 아니 그때 기억이 나는데 나를 포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막 겁박을 했어. 이 짭새가. 아 그래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우리 마누라하고 나는 영적인 그 별거 상태였어 그때는. 지금이야 너무 화목합니다. 너무 화목해요. 정말? 근데 그때는 낙검수 한다고 굉장히 싫어했거든. 근데 와가지고 땡깡을 부리니까 이 짭새가 마누라도 야마돌지. 그래서 막 거기서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했다나? 그런 결정적인 멘트. 집에 잘 안 들어오면은 거주지 불명 이래서 구속시킬 수 있거든. 큰일 날 멘트를 했던 거야 그때.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포획될 뻔했고 거리에서 포획도 했지. 그 포획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보통 멧돼지 같은 거였어요. 그렇지. 멧돼지를 잡을 때 포획이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갈 때마다 왜 그 속도 신호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CCTV. 그 뭐라고 하더라. 뭐
무슨 정보 촬영 그런 건데. 교통 뭐 정보 수집. 아, 그렇지. 그런 정보 수집. 네. 그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조사받아야 될 사람, 혹은 수배된 사람, 이런 사람들 차번호를 인식해서 나타나면은 경찰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잡힌 거지, 내 차가. 그래서 이제 때마침 그때 CCM을 제가 들으면서 갔는데 CCM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살리다. 나는 살리라. 나는 살리라였어. 딱 하고 있었는데 나를 붙잡더라고. 따라오라고. 갔더니 왜 조사를 안 받냐. 조사는 뭐였냐면은 그 트윗에다 어떤 친구가 아까 얘기했지. 그 저기 서북청년단 대변인 그 친구가 뭐라고 해서 부디 족가세요라고 한 거. 그거 갖고 그 친구가 나를 이제 고소한 거야. 그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지. 그럼 뭐 조사를 받아. 내가. 그럼 욕했다고 조사를 받아요? 그랬었어. 당시에는 뭐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갔더니 왜 조사를 안 받냐고.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나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용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사인하고 가라고. 봤더니 몇 월 며칠에 나가서 조사받겠습니다 하고 이름 있고 거기 사인하는 거인데 나 안 나갈 거라고. 잡아갈 테면 잡아가지 나는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거기 사인해놓고 안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뭐야 그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뻥을 치는 거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왔어 그냥. 사인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항상 그 체포될 각오로 살았지요. 근데 이걸로 체포하기는 좀 쪽팔리니까 결국에는 뭐 그냥 기소를 했는데 통상 이런 거는 약식 기소하거든요. 그렇죠. 벌금 내고 끝나는 건데 정식 기소를 했네. 검찰이. 괴롭힌 거지. 그래서 내가 하여튼 대법원 판결까지 근 한 1년 넘게 부디 족가세요 이 멘트 하나 갖고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말 하나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셨는데 지금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건데 담담하게. 그렇지. 내가 누구를 비방 모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재밌었던 게 1심 때는 뭐 젊은 판사였는데 내 얘기를 열심히 잘 듣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무죄를 내리겠지 했는데 벌금 100만 원을 때린 거야. 그냥 뭐 굉장히 좀 화가 났지. 2심에 이제 올라갔는데 야 세상에 판사도 여성, 공판 검사지만 검사도 여성. 우리 변호인은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재정 변호사. 이분도 여성. 그 세 분이 여성인데 이 부디 좆가세요 이거 갖고 지금 재판정에서 좆가 이거 갖고 지금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어. 내가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여성들이 좆가 이거 갖고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음을 좀 금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여 판사님이 세상에 벌금 20만 원에 선고유예 이렇게 선고유예는 뭐 사실상 이제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나중에 빨간 딱지는 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난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끝내게 됐는데 우리 변호사께서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자. 해서 가서 뭐 그냥 결국에는 그냥 선고유예. 선고유예 20만 원 그걸로 굳어졌어요. 우리가 진 거지.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하여간 고재규 우리 편집국장한테도 그런 고난의 길이 시전돼 있군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아들아, 에그타르트 사왔다. 네? 에그타르트가 뭐예요? 계란빵. 근데 정말 맛있어. 먹어봐. 그럼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맛있지? 아빠,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응,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에서 샀지.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에그타르트도 먹고 커피도 딱 내 스타일이야.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레이킨스몰, 154호,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하고 돌잔치, 결혼식 등 답례품에도 에그타르트 정말 좋습니다. 단 수도권만 배송 가능해요.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근데 고소고발이 아닌데. 그러게요. 진정 사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언론인을 소환하는 게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네, 진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마 뭐 정권 바뀌고 그러면은 뭐 알아서 지들이 뭐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불복종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검찰이 까불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전에 제가 박근혜에 대해서 애비나 딸이나라고 한번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 욕도 아니잖아. 뭐 조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부대 주옥순 여사 이런 분들이 날 고발했네. 그것도 저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어. 예. 연락이 왔어요. 애비나 딸이나가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안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지 내가. 끝까지 안 나갔어. 부르지도 않았고 뭐 기소하지도 않고 그냥 끝났어요. 그게 3년 전 얘기니까 뭐. 이렇게 개기면은 뭐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래요? 연락도 없어. 뭐 무슨 유죄 판결 났으면은 뭐라도 한 장 날라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또 형사 재판이면은 당연히 재판정에 나와서 뭐 기소가 되면은 뭐 연락이 오죠. 기소가 됐든 뭐가 됐든 연락이 올 텐데. 그거 왜 안 오지? 연락 안 왔어. 아니 고발됐다고 다 기소하는 건 아니니까. 예, 여하간 애비나 딸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내가 꽤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고발을 당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게 포획도 당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 이후에 험한 말을 더 했거든. 그 뒤로는 뭐 전혀 뭐 고소고발도 안 들어오고. 내 영향력이 많이 감소됐구나.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막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뭔 누군가가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면 그걸 막말이니.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막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근데 지금은 없어 보여. 예. 여간 고재규 기자 건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간 안 나가야지. 그렇게 불복종을 많이 하면은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을 한다면은 저항하는 시민이 또 국민이 많아지면은 검찰도 덩달아 각성하게 될 겁니다. 뭐 검찰총회 나가는 거 자체가 무슨 처벌받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소환장만 받아들면 발발발발 떨고 이런 시민들이 없어지면은 검찰도 이제 까불지 못하지. 검찰 가서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묵비권 행사한다고 그러면 돼요. 검찰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없는 죄조차도 있는 죄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집단이야. 그걸 위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가 아니야,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뭐 검찰이 정의로워지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이건 건이 아닌데요? 라면서 이제 뭐 지들이 알아서 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공안 이 문제 갖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옥죄려고 하는 시대에는 일단 검찰한테 저항 모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증거도 없이 말하라고 하면은 그건 증거가 없는 거니까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검찰청사나 뭐 경찰서 이런 데 가서 들어오자마자 막 길을 잡는 데가 있어. 들어오자마자 범죄자 취급하고. 아하. 이건 100%야. 뭐가 100%냐? 얘네들이 증거 없구나. 얘네들이 나를 죄인으로 엮고 싶은데 죄인으로 엮을 만한 뭐 건덕지가 없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올 때부터 막 소리치고 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치고 뭘 잘했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새끼들 없으니까 없는 놈들이 지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아니 건수가 있으면은 고맙지. 그렇죠. 그 상대가 고맙지. 예, 그러니까 잘 모신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친절 모드로 나오면 좀 불안해하시고 네.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다그치는 길을 잡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맞서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 지금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상당히 대규모의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쯤에 또 이벤트 하나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월요일 조간, 월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말에 워낙 이 생각 외의 대규모 집회가 만약에 개최가 되면 그 여파가 일요일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여파를 차단시키지 않으면 또 이게 다음 주까지 넘어가니까 예. 뭔가를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래서 뭐 탈당 얘기도 나올 것이고 예.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겠지. 뭐 문고리 권력 3인방 구속시킨다든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국면에서. 아까 그랬잖아. 하야뿐이 답이 없다고. 지금은 좀 뭔가 말해도 될 뿐이고. 아니 박찬정 변호사 있잖아요. 네. 보수적인 분이잖아. 하야밖에 답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네. 하야밖에 답이 없대 지금. 그야말로 또 정치를 오래 했잖아. 네. 또 민심의 동향 같은 거. 근데 뭐래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제 기자회견을 쭉 봐도 생각보다 너무 기획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네. 뭔가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모래지옥 같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의 공안정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한 사람이 우병우인데 우병우가 잘리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들어올 만한 민정수석감을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리가 됐어요. 그 추천한 사람이요? 예. 왜냐하면 그 최재경 네, 최재경이 들어갔죠. 민정수석은 언론 보도를 쫙 보니까 우병우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아니란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우병우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만 해도 뭐 말 다 한 거지. 추천받은 사람은 아웃되고 자기하고 별 네트워킹이 없는 그렇죠. 최재경이 들어왔다. 이것만 해도 뭐 지금 우병우는 실각을 한 거지. 근데 그런 그 야비한 정치 공작 이거는 사실은 글쎄요. 최재경이 몇 수 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가 어떻게 또 그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최재경의 할아버지라도 이 국면에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하고요. 다음 주 조선일보 요 지면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가 그리는 판이 아닐 거예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이제 저는 탈당 외에도 흔히 말해서 야당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갈 수도 있다고 봐요.
청와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어디로 가든 국회로 가든 이렇게 찾아가서 뭐 협조를 구하는 이런 카드까지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만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일보 지면이 과연 그런 걸 어떻게 할까?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원하지 않을 텐데 그 지면이 다음 주쯤에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한겨레 경향, 뭐 JTBC, TV조선 크게 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다음 주 넘어가면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그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씨의 관심은 지금 하야할지 말지, 성난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지 이런 거에 없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오로지 자기가 퇴임 이후에 혹시나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거기에 그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수세 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는 그런 변수들 이런 것들을 또 획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간 이벤트는 또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벤트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도 먹힌 게 없었고 그게 바로 5% 지지율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에 대한 그 피로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그 이벤트를 가한다고 한들 변화가 있겠는가. 예,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분명한 건 조선일보 얘기를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거국내각 얘기하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았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과 상의도 없이 총리를 지명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 시나리오를 누가 짰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 카드를 내보내면서 이 조선일보가 그렸던 그림이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예. 차라리 거국내각 쪽으로 완전히 받았으면 글쎄요. 지금 조선일보와 상당히 협력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텐데 갑자기 김병준 카드를 꺼내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건 답이 없는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조선일보가 세게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게 나가면 딜레마가 있잖아. 네, 저 딜레마는 있죠.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요. 조선일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제 야당하자. 더 이상의 이런 그 쓸데없는 미련 버리고 네. 야당 때 뭐 나쁘지 않았지 않느냐 조선일보.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제는 좀 탈색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가 되지도 않을 이런 악귀 정권 이명박근혜 두둔하지 말고 시민의 정상적인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좀 삭풍을 맞을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니 박근혜 정권이 내년 3월까지 가면 조선일보 그 종편 온전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재경이 있으니까 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지금은
그런 거를 박근혜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봐요. 관심은 그게 없어. 네. 지금 관심은 그게 아니야. 이미 한마디로. 지금 이니셔티브를 놓쳤어요. 저기 박근혜 정부는. 예. 사실상 이쪽으로 갔다고 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도.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아이고 아직까지도 이 조선일보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암울한 세상입니다. 예. 그 박근혜가 사실 조선일보하고 결을 달리하면서 노선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태가 더 커진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또 조선일보는 어떤 논조를 펼지. 사실은 최재경이 들어서고 조선일보가 이젠 수습 국면으로 가자. 네. 이런 걸로 에드벌룬 띄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갑자기 아니에요. 김병준이 오는 바람에. 김병준이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수였어요. 최악의 수. 예. 그 제가 또 페이스북에 쓴 글이지만 이필상 교수라고 예. 고려대 총장하셨던 분. 네. 그분하고 제가 예전에 TBS 라디오에 2009년인가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마침 정운찬 국무총리 그 양반 놓고 네. 이런저런 하마평이 있었을 때였는데 예.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필상 교수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참 비루한 사람들이다.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간 굉장히 자기 성찰적인 그런 입장의 이야기였어요. 틀림없이 우리나라 교수들의 8알은 아마 잘 때 머리맡에 휴대폰을 켜놓은 채 잘 것이다.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예. 박찬종 변호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김병준 이분을 좀 아시는 분이래요. 예. 박찬종 변호사하고도 약간 친분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 그 뉴스바에서 인터뷰할 때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얘기를 물어보니까 뭐 한국은 여전히 관료 사회고 교수들이 특히 관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많고 그거는 김병준 지금 지명자도 마찬가지고 박찬종도 마찬가지라고. 그 욕망이 있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언론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젊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했든 뭐 연말을 했든 해서 언론인이 되고 교수가 됐지만 이걸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어떤 거창한 이격, 뭐 장관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이런 한 자리로서 그 마지막에 아주 대미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 명예욕에는 보상 심리도 있는 것이고. 그럴까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일찍 그 권력욕에 눈이 떠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건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걸로 박수 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언론인으로 끝내는 게 이거 뭔가 미흡하다. 뭐 장관, 총리 이런 거 하나 해야 된다. 국회의원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자기가 일해왔던, 자기가 열심히 연마해왔던 그런 길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교수로서는 성에 안 차는데 관료해야겠어. 이거 뭐야? 교수로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명예를 부정하는 거고. 여간 참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채식은 좀 이런 마무리가 좀 썩 비루합니다. 개인적으로 딱히 와닿지 않아요. 자,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박근혜 씨, 하야하십시오. 예. 우리라고요? 그래요. 자, 국민의 5천만 국민의 바람을 담아서 박근혜 씨의 하야를 촉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전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이야기를 갖고 할지 제가 또 긴장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는 또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있는 날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박근혜 씨의
하야 요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응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 또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동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혁명 미디어 평론가 민동기 선생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